정말 인생의 왜 시련 이게 막 듣기도 힘든 왜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그래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그 희노애락과 막 그 긴장, 막 서스펜스 뭐 이런 걸 겪는 순간들이 오는데 이 시간은 피할 수 없다.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아프거나 괴로움에 그냥 몸을 맡겨버려요. 물론 이게 다 이제 동의보감이랑 명리학을 배워서 얻게 된 노하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우주일의 고전평론가이기 때문에 고전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읽고 쓰고 말하고 그걸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남산강학원하고 가미당이라는 공부공동체에서 2060 세대와 함께 동서양의 고전을 읽고 쓰고 말하는 이런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문과를 나왔는데 사주에 이 언어와 관련한 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문과를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저의 청춘의 그냥 흑역사로 그냥 끝났고 그때 이제 글쓰기에 대한 강력한 이제 욕망이 생겨서 그걸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게 이제 고전 문학으로 바꾸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좋아해서라기보다 저 선생님한테 읽고 쓰고 말하는 걸 배워야겠다. 정말 어떻게 저 능력을 훔쳐서라도 터득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생겨서 선택을 하고 보니 고전 문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학평론가는 보통 현대문학을 하시는데 그분은 고전 문학을 하면서 문학평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배우려면 고전 문학 전공자가 되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글을 너무 못 썼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본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느린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는 그 맛이 아주 진짜 너무 달콤했어요.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 상황. 그걸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그 수련기를 거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고,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면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또 이런 이제 고전의 향연을 또 펼쳐봐야지 이런 야심찬 꿈을 갖고 있었으나 교수 진입에 실패했죠. 교수 취직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 사주에 정말 재물운, 재성, 직업은 재물운이 없다는 게 이렇게 구현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왜 취직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될 즈음에 이 길은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취업을 원했다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 생활은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이제 접어버리고 다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박사 논문을 썼고 왜 공부를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일도 잘하는 게 없지만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깊고 넓게 하는 거. 그러면 고전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 해도 좋고 지옥에 가서도 나는 시간이 내면 이 공부를 하고 싶어. 교수가 안 돼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 이 결론이 나왔고 근데 공부는 혼자 할 수 없죠. 특히 고전 같은 경우. 그래서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때 지식인 공동체 이제 수의연구실을 열었죠. 그래서 이제 전공에 상관없이 수많은 석박사 지식인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커졌는데 봤더니 이제 전 세계에 이런 공동체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몰랐죠. 근데 저는 이제 딱 그냥 제가 뭘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고 물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는 혼자 할 수 없고 그러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 내가 대학에서 하고자 했던 거랑 똑같잖아. 다만 월급과 사회적 지위가 없는 거. 그거는 내가 정신적으로 다 소화해낼 수 있고 경제활동은 어차피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인 이제 사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그 공부 공동체가 지금 20년이 됐고 지금은 이제 규모가 좀 크죠. 인생이 길고 인생은 다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는 거예요. 그게 기륭화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겪어야 또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러면 참 좋지 않나?
그래서 한때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제 제가 너무 그냥 담담하게 그냥 좀 쉬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나 봐요. 그냥 주로 이제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살아서 남들만큼 그런 막 시련을 겪었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인생에 왜 시련 이게 막 듣기도 힘든 왜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그런 장에서 좀 벗어나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한가운데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그 희노애락과 막 그 긴장, 막 서스펜스 뭐 이런 걸 겪는 순간들이 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늘 읽고 쓰고 있고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그 번뇌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지를 않게 돼요. 읽고 쓸 것이 있고 또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내면에 막 엄청난 뭐가 오고 막 사건이 몰려올 때도 나를 이제 지탱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극복을 해야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의 마디를 흘러가게 하면 그러면 오지간한 문제는 다 이제 해소가 되거나 이제 다른 시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저절로 극복이 됩니다. 근데 그걸 버티는 게 되게 힘든데 저는 그걸로 버텨요. 공부와 사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이 아프거나 막 이럴 때는 이 시간은 피할 수 없다.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아프거나 괴로움에 그냥 몸을 맡겨버려요. 그러면 역시 시간이 흘러가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무리 뭐 아파도 배고플 때는 뭘 기어나가서라도 먹어야 되고 밤에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 이제 동의보감이랑 명리학을 배워서 얻게 된 노하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나에게 가르침을 줘요. 왜? 최악인 경우에는 더 많은 걸 주죠. 그러면 내가 뭐야? 최악인 사람을 스승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우리는 다 조금 불편하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나에게 최악인 사람은 평생을 이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럼 나는 좁아들어 있잖아요, 사실. 내가 옳다고 해도.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침이 것이 없겠죠. 이게 이제 천지 만물과 소통하는 능력이죠. 이게 코로나 이후엔 정말로 필요한 신인류의 정서적 태도입니다. 명리는 명의 이치예요. 운명의 이치. 그러니까 사주는 그 연월일시를 갑자력으로 쓰면 4개의 기둥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사주에는 특별한 다른 의미가 없죠. 4개의 기둥이고 명리는 명의 이치다. 그 4개의 기둥 안에 운명의 이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이치는 자연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자연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엔 정말 자연과의 공존을 해야 되고 기후재앙을 벗어나야 되는 게 전 인류의 미션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연이나 이 시공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공존, 공감이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이든 자연 철학이든 동양의 음양, 오행이든 이 자연과 시공간을 이해하려는 공부는 누구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이게 정말 리얼한 현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몸 안에 오장육부의 배치로, 기운의 배치, 에너지의 배치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은 되게 경이롭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자연과 함께 지금 이렇게 공명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분리돼서 따로따로 살다가 합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자연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 이후엔 정말 이렇게 새로운 신인류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고 그 비건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를 깨우친 세대, 그런 신인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지금의 이 팬데믹이나 기후재앙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주 명리학은 내 운명에 대한 이 궁금증, 호기심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자연의 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배워서 자신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자기를 정말 이롭게 하는 활동과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몸을 망쳤어. 이러면 안 되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났어.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런 삶의 노하우를 어디서 배웁니까? 이게 바로 이제 명리학에 담겨 있거든요. 헉, 오 마이 갓. 근데 제가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내고 한 몇 년은 그 가미당에서 강의를 계속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배운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몇 년 동안은 그 후배들한테 다 맡기고 별도로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일단 강의를 이제 명리 강의는 그동안 이제 별로 안 했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완전히 아날로그식이니까 이제 칠판에 막 이렇게 쓰면서 막 자유롭게 하는 건데, 여기는 이게 영상 촬영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 진행하고 이런 이제 이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게 주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너무 활발하고 너무 에너지가 뿜어지는 분들 아니에요? 제가 지방에 강의 가도 그 NK 거기 학생들이랑 따로 이렇게 오셔요. 정말 여고생들보다 더 에너제틱해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세상에 6만 명이 모였다니. 여기는 여기야말로 핫플레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강의는 명리학에서 진짜 초보예요, 초보. 저희가 가르치는 단계는 이제 왕초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드글 쓰기라고 직접 자기가 분석해서 글을 써서 발표하는 이렇게 세 단계를 밟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강은 뭐 이 시강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최대한 기초를 익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매 강의마다 진도를 굉장히 조금씩 나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꾸 듣기만 해도 그냥 익숙해지실 거예요, 실제로. 참 외우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그럼 귀에 이렇게 걸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제 기초고 난코스를 통과를 하게 되죠. 매주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제가 강의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음양, 오행, 천간지지, 육식갑자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외우지 않고 빨리 내 사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된 걸 보고 싶다. 이 마음도 알겠어요. 저도 충분히 그랬거든요. 그거부터 벌써 막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증발돼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외워 스텝을 밟아오라. 그래서 그것만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한 이제 자유의 공간이 열립니다.